한미 정상들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전력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의 국빈 환대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도움이 될 실질 선물은 모호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JP모건 체이스가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GM은 3만 달러대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 8천억 달러나 축소하는 대신 정부 예산을 22%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인 NCG를 신설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선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으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는 더 강력한 확장 억제로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80분 동안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의 순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나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음을 천명했습니다.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핵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술 핵무기까지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가안보실 간의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공동 연구와 개발,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래 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모두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올해 숫자와 같은 2023년에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청년 교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해 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며 더욱이 미국은 한국의 성장을 결코 둔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도청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사 중이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최고의 국빈 환대를 하고 있으나 한국에 도움이 될 실질 선물은 모호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거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70년 된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라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진행된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는 미국 의장대와 전통의장대, 군악대 등이 도열해 팡파레와 대통령 창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주악에 맞춰 양국 대통령과 강요, 수행원들이 등장해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나와 차량으로 백악관 사우스라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반갑게 맞았고, 양측 강요와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국 국가 연주, 21발의 예포까지 발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6해공 의장대를 사열했고 미국 전통의장대의 분열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역사적 중요성을 천명했습니다. Welcome to the White House. Today we celebrate the ironclad alliance, the shared vision of our future, and the deep friendship that uni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로 이것은 절대 깨질 수 없는 동맹이기도 하다. 양국 간 동맹은 용기와 희생 속 탄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윤 대통령 내외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그때 받은 환대를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일부나마 갚아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사에서 전날 저녁 한미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을 때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문을 받다면서 한미동맹의 독보적인 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며 국빈으로 초청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 질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미국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모든 정상회담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국빈 방문에 따른 백악관 국빈 만찬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식 수행원들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하며 환대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 따른 성대한 환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 우산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 이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고 부담이 무거워지는 청구서를 내밀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1%의 성장으로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올 1분기에 수출과 내수 소비가 모두 늘어나 최악의 침체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JP모건 체이스는 밝혔습니다.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한국계 박석길 분석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만 불경기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박석길 분석가는 한국 경제의 올해 GDP 성장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1% 성장하면 예년에 비해서는 분명 성장 둔화를 겪는 것이지만 리세션 불경기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 랜딩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 둔화에도 불경기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JP모건 체이스는 올 1분기 경제 성장과 수출입, 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플러스 0.3%를 기록해 전분기에 마이너스 0.4%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의 1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3.8% 늘어났고 수입도 3.5% 증가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한국민들의 민간 소비인 내수 지출은 올 1분기에 0.5% 늘어났습니다. 건설 투자도 1분기에 0.2% 증가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박석길 경제분석가는 CNBC 앵커의 질문에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올 1분기 회복세를 근거로 한국이 올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킹 다운, 즉 급락하는 불경기는 피할 것이며 소프트 랜딩,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외교에 따른 역풍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 같은 한국 경제 전망도 크게 흔들릴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 들어 6번째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GM은 가장 잘 팔리는 쉐비 볼트 전기차 생산을 올 연말 중단하고 3만 달러대 전기차를 출시할 채비를 하며 경트럭 전기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경쟁이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저가의 신종 출시, 전기차 다각화 등으로 거의 무한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GM은 26일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자사의 전기차인 세비볼트의 생산을 올 연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중에 베스트셀링카로 꼽혀온 쉐비볼트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은 더 크고 야심찬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GM은 쉐비볼트를 생산해온 미시건 디트로이트 공장을 리노베이트해서 2024년부터는 전기차 경트럭들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디트로이트 공장을 내년에 다시 문을 열면 직원들이 3배로 늘어날 것이며 쉐비 실버라도, GM CCLA 등 인기 있는 픽업 트럭의 전기차를 한 해에 60만 대나 생산해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또 쉐비볼트에 탑재했던 배터리 화재와 리콜 사태로 LG로부터 환급받고 새로운 파트너로 삼성 SDI와 손잡고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발표했습니다. GM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승용차와 SUV에서 많은 차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너무 경쟁력이 치열해지는 데다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픽업 트럭 부분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GM은 이에 앞서 올 가을에는 단종되는 쉐비볼트 전기차 대신에 새로운 쉐비 에퀴녹스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쉐비 에퀴녹스 전기차는 판매가가 3만 달러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현재 4만 달러대에서 파격적으로 인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스 6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현재 4만 3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기아 전기차는 2025년에나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힘겨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기차 시장을 여전히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는 지난 주말 올 들어 6번째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테슬라는 SUV 전기차인 모델 Y의 가격을 20%나 대폭 인하해 4만 7천 달러부터 판매하기 시작해 미국 내 평균 판매 가격 아래로 낮췄습니다. 또 가장 싼 모델 3의 가격도 6% 추가 인하해 4만 4천 달러로 내렸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함께 통과시키려는 예산 삭감안은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 8천억 달러나 축소하는 대신 정부 예산을 무려 22%나 삭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하원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의 연방 상원과 백악관에서 가로막힐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를 볼모로 잡은 듯한 워싱턴 정치권의 정치 투쟁이 역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통과시키려는 방안은 국가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올려 2024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되 정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화당 하원안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고 매년 1%씩 증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집행되고 있는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1,500억 달러의 증액분을 토해내야 하며 정부 예산을 무려 22%나 획기적으로 삭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공화당 하원안대로 연방정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삭감한다면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 8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대신에 공화당 하원안이 삭감하려는 분야를 계산한 결과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백지화해서 4,60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고 의회 예산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책으로 제공하려는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5,700억 달러나 절약할 것이라고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책의 텍스 크레딧으로 10년간 2,71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밝혔으나 비당파적인 의회 예산국 추산에선 그보다 2배나 더 들 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의료 보장과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취업, 노동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복지 대상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IRS 국세청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를 중점 추적하는 방안도 폐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은 코로나 예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지나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은 공화당 하원안은 연방 상원에 오는 즉시 사망하는 DOA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즉 국가 부도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6월이 다가올수록 보다 격한 투쟁을 벌이다가 막판에 타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